벨로 어플에서 내 프로젝트는 최근에 제가 만들었었던 영상들이 그냥 이 밑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수정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지금은 요거 없으실 거고요. 위쪽에 비디오 GIF 만들기,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모든 사진과 벨로 스톡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사진을 넣고자 하는 거를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을 터치를 해보죠.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 비디오를 넣으셔도 돼요. 비디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넣고자 하는 비디오를 그냥 선택하시면 해당 비디오를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좀 길게 찍은 영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애매하긴 하네요. 자, 영상이나 사진을 몇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영상이나 사진을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에서 꾹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형식으로 위치는 재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사진을 고르셨다면 요 옆에 있는 요 빨간색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프로젝트 제목에는 그냥 뭐 연습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주시고요. 화면 비율은 내가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영상은 보통 만들 때 그냥 막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릴 컨텐츠에 따라서 영상을 가로로 찍거나 세로로 찍거나 정형으로 찍거나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면 1:1 영상으로 많이 올리실 거고요. 만약에 내가 스토리라는 곳에 올릴 거면 9:16 사이즈로 많이 올리겠죠. 만약에 유튜브를 올릴 것을 생각하시거나 했을 때는 16:9 사이즈로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16:9 사이즈로 저는 골라 놓을게요. 그러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이걸로 간단한 영상이 만들어져요. 플레이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재생이 돼서 보이죠. 자, 만약에 내가 클립을 좀 덜 가져왔다. 클립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할 때는 요 옆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 부분. 이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앨범에 빈 장면을 넣거나 아니면 벨로 스톡이라는 곳에 있는 스톡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내 프로젝트의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갤러리에 있는 앨범 또는 빈 장면 넣기를 누르게 되면 저번에 멸치나 비타 앨범에서 비타라는 거에서 우리가 인트로 사진들 만들었었던 거 있죠? 인트로 영상. 그런 것들을 앞쪽이나 뒤쪽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벨로 스톡이라는 데 보면요. 이 벨로에서 제공하는 이런 스톡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5431 이렇게 카운팅 되는 영상서부터 인트로, 이게 이제 인트로 영상들이에요. 그 다음 요게 게임, 이런 식의 얘네가 제공해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면 그거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공상과학, 배경, 글리터 등의 다양한 어떤 스톡 사진들, 스톡 영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인트로에서 이런 모양을 하나 골라볼게요. 그러고 여기서 다시 뒤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트로 영상을 앞에다가 깔아놓고 여기다 이제 제목이나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앞에 영상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벨로에서 제공해주는 인트로 영상들도 좋지만 우리가 비타나 멸치 어플에서 인트로가 이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나 멸치에서 예쁜 인트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플러스를 눌러서 집어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앨범 빈 장면 넣기겠죠. 그래서 저번에 만든 비디오 영상이 있다면 저번에 제가 요거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은 그 영상이 그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걸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아마 벨로나 멸치로 인트로 영상을 만드세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만드세요 라고 했었을 건데 그거를 한번 앞쪽에 한번 붙여 보실래요? 그러면 그럴싸해져요. 요거도 제가 인트로로 만들었던 영상을 이렇게 넣으니까 그럴싸하죠. 여기 벨로에서 따로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제거할게요. 클립이 혹시 필요 없으실 때는 여기 지금 저 왼쪽 하단에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클립 영상 중에 이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만약 여기까지만 넣고 싶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바를 갖다 놓으신 상태로 여기까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 클립이 긴 내용이 여기까지로 잘려져서 나오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클립의 길이를 한번 맞춰 보았는데 잘 안 되신 분들 일단 질문을 좀 받을게요.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영상 말고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이 4초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4초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요 바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2초로 딱 맞춰서 조절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밑에 보시면 크기 변경, 레이아웃, 배경, 애니메이션, 시간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눈금을 맞춰서 뭐 2초면 2초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밑에 있어요. 2초, 4초, 10초 이걸로 눌러도 돼요. 어쨌든 2초로 맞춰주시고 완료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사진에 똑같이 2초로 두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옆에 체크 2개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눌러서 사진에만 전체적으로 2초로 맞추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진 클립들이 모두 2초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장만 하실 때 이쪽에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초로 짧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 클립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런데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이거는 확대. 그리고 요거는 회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확대를 해서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게 한다든지 회전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정도만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할까요? 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 디자인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예요. 왼쪽으로 쏠리게 할 거냐, 오른쪽으로 쏠리게 할 거냐, 뭐 이런 디자인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차피 손으로 이렇게 배치해도 상관없어서
자, 배경은 여기에 지금 기본값은 까만색 배경인데 색상을 넣어서 배경을 꾸밀 수가 있어요. 넣으신다면은 넣으셔도 되겠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라데이션이나 패턴으로도 배경을 넣을 수 있지만 보통은 색상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보통 그냥 까만색으로 하는 편이라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가 있는데 페이드 효과 또는 오른쪽으로 펼치기 효과, 그래서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 클립이 영상에서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게 할지에 대한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블러 바운스로 해서 보이게 한다든지, 시작 부분을 설정할 때 쓸 수도 있고 전체나 끝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만약 사진을 넣었을 때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건 안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밑에 배경이 까만색이라 이쁘진 않을 것 같고요.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갈색 배경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 어떤 배경이 있을 때 해당 배경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크로마키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거는 유료 버전을 산 거라서 크로마키가 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서 혹시 자물쇠가 있다면 이게 유료 버전에서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블러나 보정 필터가 있는데 보정에서는 밝기나 대비 같은 걸 보정할 수도 있어요. 사진이 있을 때 사진의 밝기를 보정해서 좀 더 밝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밝기가 사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혹시 어둡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밝기를 보정해서 밝은 영상으로 만드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동영상의 경우라고 했을 땐 사진하고 좀 다른 점은 배속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배속은 무엇이냐면 얘가 동영상을 빠르게 재생할 수도 있고 느리게 재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만약 요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죽을 한다라는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반죽하는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면 너무 지루한 느낌이 나죠. 그럼 반죽하는 부분만 잘라서 그 영역을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반죽하는 걸로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기를 끓이는, 보글보글 끓는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에다가 빨간색 발을 갖다 놓고 분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또 빨간색 발을 갖다 놓고 분할을 했어요. 그럼 동영상이 3등분이 됐죠? 중간에 등분에다 선택을 해서 배속을 만약에 내가 2배속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4배속으로 넣네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부분이 이제 빨리 이렇게 지나가니까 일단은 동영상을 보는데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실 때 여기선 배속이라는 걸 활용하시기도 하세요. 자, 일단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를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다 되신 분은 밑에 완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런 동그란 표시를 설명드릴 건데 영상이 그냥 재생이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지거든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눌러보시면 화면 전환 효과예요. 여기를 뭐 페이드로 넘길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넘길지 내가 효과를 고를 수가 있고, 기본 효과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고급 효과나 그래픽 효과에는 좀 더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는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게 꽤 많죠? 근데 쓸만한 모양들이 꽤 많아서 제가 저는 물론 프리미어나 뭐 에펙 같은 걸 또 활용을 하지만 그걸로 제작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간단하게 효과 넣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게 이런 그래픽 효과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효과는 이렇게 선택해서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장면의 효과를 내가 원하는 효과로 눌러주시면 그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져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이 옆에 체크해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영상이 넘어가는 시간 전환 효과를 나는 1초 정도로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 전환 효과까지도 몇 초를 주겠다를 설정할 수 있어서 이 어플이 나름은 되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글자를 넣어볼게요. 글자를 넣을 때는 글자 부분을 누르시면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글자 모양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 중에 고르셔도 되고요. 기본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다양한 글자 자막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기본의 텍스트 히어라는 걸 눌러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지고 여기를 터치를 해보면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를 적었을 때는 크기 변경과 폰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폰트로 가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골라주시면 예쁜 폰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글씨 크기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내가 어디까지 늘릴지는 요 바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동이에요. 또는 이 바를 직접 맞추기 힘들 때는 빨간색 바를 맞춰서 여기까지를 누르면 그 부분까지 늘어나거나 여기부터를 누르면 그 부분부터 시작하게 좀 더 세밀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사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똑같은 글씨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 끝에 보시면은 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요거를 복제할 거면 복제를 누르고 그럼 한 개 복제가 됐겠죠. 얘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글씨만 수정해서 쓰시면 똑같은 글씨로 글씨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였더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글씨를 적는 것도 가능해서 똑같은 글씨체로 그 위치에 적는 게 가능하세요. 라벨이라는 부분에서는 두 번 탭하기라든지 노트, 태그 등에 꾸며져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해당 라벨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글씨를 수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쓰시는 방법은 글자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막은 이런 자막 모양들이 있는데 대화 같은 거 할 때 이름하고 여기 이제 두 번 탭해서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해서 자막을 대화형 자막을 쓰실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티커라는 메뉴에서는 모션 스티커랑 프레임 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스티커를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넣게 된다면
해당 스티커의 길이나 위치도 맞추실 수가 있으십니다. 프레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 형태가 있어서 디자인을 조금 더 꾸며서 만들고 싶을 때 해당 프레임을 적용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템플릿 또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강조할 때 이런 템플릿 괜찮죠? 이렇게 강조 효과를 넣는 템플릿을 넣어서 해당 부분에서 강조되는 모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번엔 오디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어쩌다 보니까 글자부터 했었네요. 오디오에 배경음악을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어보신 후에 해당 음악의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설정을 하고 체크를 하시면 원하는 음악만큼만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큰 경우는 음량을 조절을 해서 영상 소리와 함께 살짝 음악이 깔려지는 형태로 넣을 수도 있어요. 페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음악을 잘랐을 때 앞뒤가 약간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페이드를 이용해서 시작 부분을 점점 커지게 또는 끝부분은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페이드라고 합니다. 효과음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재밌는 어떤 효과음이 있다면 해당 효과음을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목소리 또한 더빙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녹화가 돼서 이 동영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 또한 이렇게 더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시낭송의 어떤 영상 같은 걸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목소리를 녹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스티커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글자도 아까 전에 먼저 얘기했으니까 PIP랑 필터만 말씀드릴게요. PIP에서는 이미지나 GIF, 비디오가 있는데 이 PIP는 뭐냐면 이 영상 안에 조그만 사진이나 영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로고가 있다라고 했을 땐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약 이게 로고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그럼 로고를 선택을 하고 크기를 조절한 후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얘가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으면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르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에 내 로고가 보이겠죠?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너무 진한 게 싫으시면은 연하게 이렇게 깔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일부분에 계속해서 그 해당 그림이 보여지게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로고를 만들어요. 땡땡TV 이런 로고가 있으면 그 로고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띄워주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동영상에 대한 워터마크를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IF나 비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상에다가 내가 GIF 이미지를 집어넣겠다. 이럴 때 넣는 거고요. 가끔 이런데 이렇게 놀래는 어떤 사진 같은 걸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재밌죠. 그쵸? 비디오 같은 경우도 중간에 집어넣는 게 가능한데 이 안에 보시면은 영상 안에 조그만 비디오로 띄워지는 게 비디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어떤 크롭 영상을 잠시 띄우고 싶거나 이러실 때 비디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필터 효과 같은 경우는 필터나 보정, 모자이크가 가능한 건데요. 어느 부분을 내가 가리고 싶을 때 아마 모자이크를 쓸 테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필터나 보정을 좀 많이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보정을
뭐 밝기나 대조를 어떻게 넣겠다,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보정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보정 효과를 넣는 게 가능해서 어떤 보정을 주고 싶을 땐 이 필터에서 보정을 누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다 만들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하나 보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가려져서 안 보일 건데 화살표를 누르면 비디오 추출하기가 나와요. 여기서 비디오라는 거는 그야말로 mp4 비디오 영상으로 추출이 되는 거고, GIF라는 건 움짤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벨로라는 어플이 좋은 점은 해상도가 비바 비디오처럼 무료 버전은 뭐 작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무료 버전이더라도 요 벨로 어플은 고화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몇몇 가지 기능들이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약간 투박하게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 외에 보면은 화질도 좋고요. 일단은 비바 비디오처럼 로고가 찍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만드시기에는 무료 버전도 나쁘지는 않나요. 추출해 볼게요. 만약 다 만들었다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물쇠가 잠겨 있다는 건 뭔가 무료 어플이 아닌 유료 것들을 쓰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면은 만들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제가 프리미엄으로 안할 거니까. 유료만 지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료만 지으면 이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건 유료라고 했잖아요. 그거만 제외하고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비디오가 다 만들어지면은 저번에 비바 비디오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카톡이나 이런 데 이제 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에도 영상이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용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 앞부분 시간이 조금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뒤에 벨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아마 비바 비디오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좀 내고, 숙제라고 한다면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제가 뭐 검사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스토리라든지 뉴스피드에도 내가 만든 영상은 올릴 수가 있어서 바로바로 어떤 연결을 해서 쓰시는데도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